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영규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학원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원 실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그죠? 학습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환경이 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좀 다잡고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좀 가볍게 좀 리마인드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 했어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재산세를 누가 내나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세 보시면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였죠. 그 5개를 원칙적으로 언제 현재? 6월 1일 현재예요. 6월 1일 현재. 자,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사실상. 그렇죠. 언제나 사실상이죠.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적으로는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 입장에선 근데 공부상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라고 간주를 하고 일단은 6월 1일 현재 공부상으로 쭉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재산세를 과세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상과 공부상이 다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 예외 보시게 되면은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두 가지 설명드렸죠. 이러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그대로 냅니다라고 했던 것들. 어떤 거? 그렇죠. 6월 1일 바로 직전에 5월 28일 날 소유권 이전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됐는데 원래 이걸 내가 내기 싫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구청 가서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6월 10일까지. 근데 신고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나요? 뭐를 안 해요? 신고 안 한 경우, 신고를 안 한 경우예요. 자, 그리고 또 종중재산, 그쵸? 예, 종중재산이에요. 공부상으로는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중재산입니다. 자, 그걸 뭐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런 게 또 있었고. 자, 두 번째는 요거 조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국가 등과 자, 무슨 연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뭘 받아요? 무상 사용권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무상 사용권을 받은 경우예요. 요 세 가지가 다 해당돼야 되지.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아닙니다. 법인과 연부 계약 아니에요. 국가 등과 연부 계약인데 유상 사용권 A가 아닙니다. 요 세 가지가 전부 갖춰진 경우에는 재산세를 누가 낸다? 매수 계약자가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매수 계약자가 냅니다. 자, 그래서 요 설명을 할 때 왜 광화문 앞에 있는 그 정부종합청사 그걸 왜 S전자가 이제 사는데 계약금만 받고서 우리는 빨리 세종시로 내려가야 되니까 너희가 써 하지만 재산세는 니네가 내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게 요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가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이거예요? 채비지나 보류지, 그렇죠. 채비지나 보류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자, 네 번째 보면은 우리 이제 주된 상속자가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요건 뭐였죠? 5월 28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6월 1일 현재로서는 당연히 등기가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졌겠죠. 3일밖에 안 됐는데. 자, 그러면 원래 잽싸게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상속인들한테 갈 겁니다. 하지만 상속 등기 못 하고 상속 등기를 못 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신고라도 해줘야 됩니다. 요건 사실상 전부 다 우리 어머니 겁니다. 아니면 요 집은 만약에 큰아들 거고 저 집은 뭐 누구 거고 신고를 해주면 또 그대로 가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 그럼 누구한테 간다? 주된 상속자한테 간다. 자, 근데 우리 주된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원래는 민법상 지분이에요. 자,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민법상 지분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1.5, 나머지 자녀들은 1, 그쵸? 자, 근데 요 지분이 같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었다. 즉, 어머니가 안 계시고 자녀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누구예요, 이때는? 그렇죠. 이제 연장자가 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쵸? 자, 우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은 수탁자가 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기본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수탁자가 뭐냐면은 신탁 재산에 있어서는 어쨌든 공부상 소유자가 그냥 누구로 돼 있으니까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소유자를 일일이 뭐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냥 보낼 테니까. 그럼 받은 그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내요? 아니죠. 고지서를 다시 이제 그렇죠. 수탁자 그 원래 맡긴 그 사람한테 주던지 위탁자한테 주던지 아니 뭐예요. 요거 나왔으니까 돈 보내세요 라고 하던지 대부분 자금 관리를 또 신탁회사가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그냥 납부를 하고 통보를 해주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은 사용자가 내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귀속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예를 들 때도 뭐 등산로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 눈먼 땅이 하나 있더라.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네. 자, 그러면 당신이 내라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다음에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자, 수입자가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요게 그래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문제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을 요렇게 하고 다양한 종류의 이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옳은 거 틀린 거로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던 건 비과세였어요. 네, 비과세. 자, 6월 1일 현재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비과세가 있었죠.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국가 등이 소유를 한 경우에요. 국가 등이 소유합니다. 자, 이때 국가 등에 누가 포함된다? 외국 정부가 포함된다. 근데 외국 정부하고는 무슨 주의를 택해요?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자,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고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몇 년 이상?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세무서나 구청 자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한테 얘기합니다. 저희 건물에 공짜로 그냥 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한다, 여러분? 건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너무나 고마울 거 아니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 재산세라도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아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고 얘는 뭡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국가가 공짜로 쓴다는 얘기예요. 월세 내고 쓰면은 당연히 재산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네가 국가나 지자체한테 이런 혜택을 줬기 때문에 나는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임시 건축물이에요. 자, 임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재산세를 비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세 기준이 현재가 6월 1일이니까 이때로부터 거꾸로 역산을 해서 전년도 11월 26일 날 만약에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하면 요 기간 자체가 아직까지 1년이 안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자, 뭐인 경우에는 그렇죠.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과세를 하지요. 그죠? 자, 네 번째는 당해년도입니다. 반드시 당해 연도에 모 예정 철거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뭐에 대해서만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래요.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자, 이거 토지는 과세 안 해요. 토지는 과세합니다. 토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는 거지. 자, 그리고 요때도 반드시 뭐인 경우에는 그렇죠. 이 건물이 만약에 사치성인 재산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사치성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과세를 합니다. 글씨는 원래 좀 이상하니까.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무리 이건 가지고 있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도로, 그 다음에 하천, 국어, 유지, 어쩌고, 묘지 이런 것들이 있죠. 제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걸 만약에 유상으로 사용을 하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요. 과세 하는 거죠. 그렇죠? 특정인만 쓰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하겠다. 왜? 얘네들은 원칙적으로는 사유 도로고 사유 하천이고 사유 제방이고 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나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특정인만 쓰게 하고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과세해야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부터 나오는 거는 우리 각종 보존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보호되는 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종 보존이나 보호되는 임야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자, 군사보호구역 안에 있는 무슨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입니다. 군사보호구역 안에 있는 통제보호구역. 자, 그리고 요거 설명을 하면서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지만 무슨 보호구역은 분리과세. 제한보호구역, 그죠? 예, 제한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분리과세예요. 비과세가 아니라. 자, 하지만, 군사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대부분 이제 임야겠지만, 아니다. 그게 만약에 전답과 수원. 예,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과수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하겠다. 자,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세라고 했어요? 이익과세라고 했습니다. 응이익과세. 그래서 원래는 여기 네 소유의 땅이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떠한 효익도 누릴 수 없는데 얘네들은 뭡니까?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위에 건축물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해야겠죠. 그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산림보호구역이에요. 예, 산림보호구역 같은 데가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자, 그리고 뭐 채종림, 그렇죠? 예, 채종림. 자, 그리고 시험림이에요. 시험림. 각종 이제 보존이라든지 보호, 채종림이 뭐라고 했어요? 종자 같은 걸 채취하기 위해서 묘목 같은 걸 심어 놓은 임야. 그다음에 시험림은요. 그렇죠. 각종 연구라든지 시험 목적으로, 그렇죠? 시험 목적 갖고 있는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요거 이제 공원. 예, 공원, 자연. 자, 얘도 보존지구가 있고 환경지구가 있습니다. 자, 뭐가 비과세예요? 보존지구예요. 보존지구. 결국 전부 다 보존이나 보호입니다. 그렇죠? 보존지구.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자, 뭐는 분리과세? 그렇죠. 보존이 아니라 환경지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지구죠. 예, 환경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얘는 분리과세예요. 얘는 분리과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백두대간. 그렇죠? 예, 백두대간 같은 경우에 백두대간 보호구역.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보존지구, 보호지구 같은 이제 임야. 요렇게 이제 네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많죠. 많아요. 우리 그 취득세 때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얼마 없었는데 얘는 이것도 가지가 많고 납세 의무자도 조금 좀 가지가 많습니다. 가지수가 많아요.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납세 절차가 나왔어요. 예, 납세 절차입니다. 자, 우리 납세 절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었지만 얘는 뭡니까? 그렇죠. 보통징수, 자, 혹은 이제 고지징수라고 말을 합니다. 고지서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그쵸? 보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저거 납기 언제 전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요 납기가 우리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납기가 두 가지. 자, 하나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9월 16일부터 이제 9월 30일까지 내시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쵸? 자, 우리 이제 위에 있는 거, 자, 뭐뭐인가 볼까요? 7월 달에는? 건물, 그렇죠.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은 7월달. 자,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9월달이에요. 요거 헷갈리면 뭐하라고 해라.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먼저 땅이 나중이에요. 그렇죠?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은 어떻게 했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씩, 그죠? 토지하고 건물 전체 합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주택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그거 있었죠? 그렇죠. 20만 원이죠. 자, 하지만 20만 원 이하입니다. 20만 원 이하. 주택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이 2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게 받으니까 전체가 한 19만 원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둘로 나눠도 10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뭘 자르니 7월 달에 한꺼번에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자, 우리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그래서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요거는 7월달이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고지징수. 얘는 신고납부 선택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됩니다. 종부세는요, 되죠. 얘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세금이 너무 조금 나오는 겁니다. 자, 소액징수 면제. 네, 소액, 징수하는 거를, 자, 면제를 합니다. 자, 요거, 고지서 한 장당 얼마씩이에요? 자, 2,000원이에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이죠. 2,000원 미만. 이런 경우에는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대신에 얘는 조금이지만 이번엔 많이에요. 세금이 많이 나오네. 자, 이런 경우에는 뭣도 있더라. 자, 상한선도 있다는 거예요. 상한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직전 연도 재산세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예 고지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어떻게 커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재산세 몇 프로? 150%예요. 자, 하지만 우리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입니까?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5%, 110%, 자, 그 다음에 130% 이렇죠. 자, 얼마? 공시 가격이
시가표준액이죠, 뭐. 그러니까 개별 주택 가격 혹은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내가 지금 공시 가격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인데 여기 작년에 재산세를 만약에 50만 원 냈다라고 하면은 50만 원에 105%니까 얼마겠어요? 조금밖에 안 되겠죠. 요만큼 이제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집값이 만약에 한 5억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럼 직전 연도에 만약에 100만 원 냈으면 올해는 얼마까지? 110만 원까지만. 여기 상한선이다. 105%, 110%, 130%.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는 아예 이제 고지서를 보내는 단계에서 미리 커팅을 하는 거고,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근데 너무 많아. 자, 그럼 어떻게? 그죠? 분납이다라고 하는 거 있다. 그죠? 자, 분납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렇죠. 250만 원. 고지서로 날라왔는데 25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몇 개월간 잘라낼 수 있어요? 2개월 내에서 잘라낼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분 재산세가 400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250만 원과 150만 원 잘라낼 수 있죠? 그럼 250만 원은 그냥 9월 달에 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 150만 원은요. 11월 달까지 내면 되는 거죠. 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낼 때는 이제 두 가지예요. 고지서로 날라온 게, 만약에 500만 원. 자, 500만 원. 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까지 분납을 할 수 있다? 25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그쵸? 자,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0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250은 일단 내야 되고 250 넘는 150만 원까지. 그쵸? 이렇게 분납할 수 있어요. 300만 원과 100도 잘라낼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250 넘는, 어차피 안 되니까. 자, 하지만 안 되는 건 뭡니까? 400 나왔는데 200 잘라내겠다. 그건 안 돼요. 최소한 얼마를 내야 된다? 250만 원 내야 된다. 자, 그리고 요게, 자, 500만 원 만약에 초과되는 금액입니다. 한 600만 원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얼마? 50% 반드시 이하 금액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600이 나왔으면 300만 원 잘라낼 수 있지만 처음에 250만 내고 350을 분납하겠다. 이거 안 돼요.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우리 이제 물납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물납. 얼마 초과하면 물납 가능해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물납 가능합니다. 자, 근데 뭘로 낼 수 있다? 어떤 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만약에 재산세가 날라왔는데 그게 1,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성남시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낼 수 있는 거지. 뭐 강남구의 거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에 언제까지 신청한다? 분납은 그냥 납부 기한까지만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토지분에 대해서 9월 30일이다. 그럼 9월 30일까지 구청 가서 이거 잘라주세요 라고 하면 해준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물납은 언제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쵸? 자, 왜? 나도 좀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요게 이제 재산세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했었죠? 종부세. 자, 이제 종부세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냥 종부세라고 쓸게요. 예. 종부세. 그리고 아마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 설명을 하면서 참 요즘 와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금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굉장히 좀 개정된 게 많고 좀 핫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참 사실 반반이에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조금 비중이 높아질지. 왜? 지난 31일 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대개 세 문제, 등록명세 한 문제였는데 등록명세가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게 이제 종부세가 하도 좀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요번에 조금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의 예로 미루어 보아서는 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재산세보다는 종부세에 대한 게 좀 많아졌었죠. 그렇죠? 종부세 많아요. 자, 그다음에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토지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드렸어요. 토지에 대한 분류. 그건 조금 이제 복습하시면서 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좀 어렵긴 해요.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토지에 대한 분류. 토지 분류가 뭐였어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어떤 땅이 분리과세고 어떤 땅이 별도합산이고 어떤 땅이 종합합산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자, 종부세 보시면은 먼저 종부세는 자, 드디어 나왔다고 했어요. 자, 국세지방세. 국세입니다. 국세다 보니까 어디 구청에서 고지서가 오는 게 아니라 자, 세무서예요. 네, 세무서입니다. 자, 국세는 그냥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국세청 하나만 두게 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냥 동네마다 세무서를 하나씩 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국세는 그냥 가까운 주소지예요. 주소지. 그러니까 내가 세무서에 신고할 일이 있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세무서 가서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고지서로 날라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하죠.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보통징수, 고지징수라고 했어요. 얘도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보통징수, 자 아니면은 자 고지에서 징수하는 거를 얘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 얘는 얘한테만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신고하고 자 그다음에 납부하는 거를 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를. 얘만 있는 특징이에요. 얘만 있는. 그렇죠? 자,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얘도 이제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언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요거 좀 주의하시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6일부터 31일까지였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자, 그리고 얘도 고지서를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예요. 자, 5일 전까지 보내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신고 납부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납기가 달라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11월 말 정도에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12월 15일까지 내세요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나는 신고 납부하고 싶어. 혹은 아니면 그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요때 똑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섯 번째는 얘는 전국적으로 이제 합산과세합니다. 자, 합산과세하는데 합산과세. 자, 어디로? 그렇죠. 관할구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산과세합니다. 합산과세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는 합산과세라는 게 있다 없다? 취득세 없어요. 등록명세 없어요. 재산세도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합산과세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땅 중에서 뭐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이 두 가지만 합산과세예요. 얘는 근데 무조건 합산과세예요. 그냥 무조건. 대놓고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는 세금이었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일단 세율 자체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초과 내준세율. 작년까지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였는데, 자, 근데 올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우리 불쌍한 법인, 자, 법인은 얘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만 그래요. 얘만. 법인만. 근데 초과 누진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로 적용을 하는 거죠. 0.6에서 3.0일 때 3.0, 1.2에서 6.0일 때 6.0.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일단 주택을 갖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세율로다가.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뭐냐? 우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있었어요?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얘네들만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중에서는, 자, 토지는 재산세 때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거, 재산세 때 별도 합산 과세가 되는 거,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아닙니다. 특히 그래서 별장이라든가, 자, 특히나 해서 주의하라고 했죠. 특히, 자, 골프장이나, 자, 아니면 오락장이나, 자, 아니면은 별장이나, 자, 이런 것들은, 자, 절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고, 특히나 건축물,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주택이 있었죠. 자,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에 대해서만?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이에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재산세 때 세율 자체가, 자, 재산세 때 0.2에서 0.5%, 별도는 0.2에서 0.4%, 주택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4%. 그래서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만이 과세 대상이에요. 특히나 얘네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무조건 가지고만 있으면 과세 대상이었어요? 그렇진 않았었죠. 그쵸? 자, 이것도 얼마 이상? 전국적으로 합산을 해요. 그쵸? 자, 뭐를? 공시가격.
6월 1일 현재죠. 그러니까 자, 6월 1일 현재 공시 가격을 합쳐. 자, 그랬더니 얼마? 자, 5억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5억 원을 초과.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나대지라고 했잖아요. 전국의 나대지 가격을 전부 합쳐봤더니 6억 원이었네? 그럼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5억이 넘기 때문에. 자, 별도는 얼마입니까? 80억 원이에요. 80억 원. 자, 그리고 주의할 거는 여러분, 이걸 전부 다 합치는 거 아니죠. 종합은 종합끼리만 합치고 별도는 별도끼리만 합치는 겁니다. 재산세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자, 주거용 주택은 얼마? 자, 얘는 6억 원이에요. 6억 원. 6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이때는 과세를 하겠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자, 우리 불쌍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꼭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자, 무조건 과세한다. 예, 무조건 과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우리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해주고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요게 이제 과세 대상. 자, 그리고는 이제 했던 게 지난 시간에 주택에 대한 것들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예요. 그렇죠?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을 할 때는 자, 먼저 이제 과세 표준이 전국적으로 공시 가격을 합칩니다. 전국에 내가 집이 만약에 5개가 있다. 5개를 전부 다 합치고 거기에서 얼마를 차감해요? 6억 원을 차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 몇 프로 곱한다? 95%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자, 요게 뭡니까? 여기까지 해야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는 거죠. 세율.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거기에 세율 곱합니다. 혹시 요거 세율 기억날까요? 세율. 자, 요게 이제 2주택 이하. 예, 2주택. 자, 이하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집이 있긴 있지만은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자, 만약에 2주택이 있다든지 자, 아니면은 3주택 이상인 경우입니다. 3주택 이상. 요 두 가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랐죠? 자, 얘는 얼마예요? 2주택 이하 5글자니까 어떻게 해라? 5, 6에 30. 0.6에서 3.0이에요. 5, 6에 30이니까. 자, 그리고 얘는 정확히 몇 배라? 2배. 자, 그래서 자, 1.2에서 6.0입니다. 자,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법인은 무조건 3.0, 그 다음에 6.0이었어요, 얘는. 법인은 그래요, 무조건. 우리 법인은 좀 보니까 불쌍하다. 그죠? 법인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해서 요게 이제 세금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 나는 투기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이때는 6억 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3억 원을 더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집이 자,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자, 1주택에 해당합니다. 우리 1세대라고 하니까 나만 하나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집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남편 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없다. 아니면은 그쵸, 그런 경우죠. 집이 2개 있으면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얼마를 차감해요? 3억 원을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합한 금액 집이 1개니까 합한다는 개념도 좀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에 3억을 빼고 6억을 빼니까 실질적으로는 9억을 빼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서 얼마? 9억이 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때 1세대 1주택은 자, 반드시 무슨 명의로만 단독 명의인 경우에만 이렇게 빼주는데 요게 이제 법이 최근에 통과가 되어서 자, 어떡한다?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선택할 수. 그래서 원칙은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되 기본 과정 가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이제 9억을 차감을 하고 자, 그다음에 배웠던 게 야, 내가 집을 한 개인 경우에는 3억을 빼서 6억을 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9억 원이 되고 집을 내가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6억 원만 빼는데 내가 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집들은 종부세 과세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집들이 있어요. 이름하여 합산 배제주택입니다. 예, 합산 배제주택들이에요. 자, 얘는 종부세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해서 제지하겠다는 건데 부동산 과다라고 하기엔 조금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장기 임대주택이죠.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지만은 이것도 2018년도 9월 13,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얘네들은 합산을 합니다, 이제는. 그죠? 근데 이건 좀 너무 좀 디테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인 요건을 갖춘 장기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옛날에 2018년도 9.13 대책 이전에 집을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놨다라고 하면은 얘는 빼고 원래 그냥 살고 있는 집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미분양.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드리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틀이고 조금 상세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미분양 주택이에요. 자, 그다음에 문화재 주택.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살을 더 붙이자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노인 복지주택이라든가, 자, 아니면은 우리 이제 기숙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사택이라든가, 뭐 이런 집들이었어요. 이런 집들은 하나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합산 배제 주택입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원래 이제 9월 말까지 신고를 해줘야 돼요. 9월 말까지. 그죠? 이러한 집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신고를 9월 말까지 합니다. 되게.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가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전부 다 합쳐서 6억 원 차감해서 95%를 곱하고 이 95%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집이 한 개다. 한 개의 경우에는 근데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다. 3억을 추가로 차감한다. 그죠? 그러니까 9억을 빼요. 내가 집이 2개 이상이다. 그런데 이거는 좀 빼줘라 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얘기를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뭘 차감해요? 그렇죠. 재산세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조정을 합니다.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은 말 그대로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떤 집은 만약에 이제 강남구에 10억짜리 집이고, 자, 어떤 집은 은평구에 6억짜리 집이에요. 이 두 개 합치면 얼마다? 16억이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세어보면은 16억. 자, 여기 전부 뭐 재산세가 과세가 된 거 아닙니까? 강남구에서 과세, 은평구에서 과세, 그죠? 그래서 16억 전체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과세가 됐지만, 자, 요 두 개 합쳐서 16억이기 때문에, 6억 원, 요 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종부세가 과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 그대로 과세가 되지만, 여기는 두 가지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를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6억까지는 재산세만 과세가 되는 거고, 요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만 과세가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차감을 하고 나니까 요게 이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시면 산출세액이었지만은 얘는 그게 또 아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빼주잖아요. 두 가지를. 자, 요게 이제 1세대 1주택인 경우예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뭐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공제. 자, 그 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입니다. 연령은 몇 살 이상? 60세가 넘어야 되고, 보유 기간은 몇 년 이상? 5년이 넘어야 됩니다. 자, 얘는 몇 프로? 20%, 30%, 40%예요. 자,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은요? 20, 40, 50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몇 프로까지? 80%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인데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산출세액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나는 지금 나이가 75세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보유기간은 20년 정도 보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죠, 풀. 70세 이상이면 40%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40%에다가 자, 20년 보유했으니까 50%까지도 가능해요. 자, 이러면 9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까지만 80%까지만 공제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80% 빼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결국 남는 거는 20만 원만 남는 거죠. 100만 원에 80%를 빼주겠다는 얘기니까. 그죠? 예,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차감을 하고 나면은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나올 건데, 자, 여기에도 이제 뭐가 있다?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상한선.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야, 요 상한선도 아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요 뭐, 세율하고 똑같아요. 자, 요것도 이제 2주택 이하인 경우하고,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냐, 3주택이 넘느냐에 따라서, 자, 얘는 몇 프로? 150%, 얘는 300%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상한선을 계산을 할 때는 직전 연도에 종부세하고만 비교했어요? 아니죠. 재산세. 그렇죠. 재산세. 자, 플러스 종부세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기까지였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엔 한 개 많아가지고, 너무 한참 걸렸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택, 종부세는 주택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것들 조금 요 정도 틀만 일단 알아두시고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은 기본 과정에서 하시자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은 종부세 중에서 우리 이제 토지에 대한 종부세 좀 보도록 할게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1교시는 마치도록 하죠.
그나저나 여러분들 그 집에서 잘 공부하고 계신 거죠? 아유, 참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토지. 주택하고 똑같아요. 주택. 자, 요것도 전국적으로 합산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차감을 하는데 이때 차감을 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자, 어떤 거는 5억 원을 차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80억을 차감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5억 차감하는 건 뭐겠어요? 종합합산. 자, 그 다음에 95%를 곱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인 경우에는 5억을 차감하고, 얘는, 자, 별도 합산 대상인 경우에는 80억을 차감을 하는 거죠. 계산을 지금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 따로따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하죠. 근데 세율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인 거하고,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인 거하고가 세율이 달라요, 이게.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자, 얘는 1%에서 3%고 얘는 0.5에서 0.7%입니다. 아이고.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좀 요렇게 외워두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재산세 때 종합합산이 몇 프로였어요? 여기는 종2호 0.2에서 0.5였죠. 별도는요 0.2에서 0.4였죠. 그래서 종2호 별리사 이렇게 되잖아요. 종2호 별리사. 그죠? 종2호 별리사. 그 다음에 얘도 1357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합이 별도보다는 세율이 좀 세죠? 세율이 세요. 그러니까 0.5에서 0.1에서 0.3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1357이니까 종2호 별리사 1357 이렇게 해주세요. 종2호 별리사 1357. 재산세 때 세율. 얘는 종부세 때 세율. 그러니까 종2호 별리사 1357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2호 별리사 1357. 그렇죠? 너무 이런 게 많네요. 그죠? 죄송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산 배제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냥. 주택은 6억을 빼는 경우도 있고 9억을 빼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건 합산 배제한 주택도 있고 그랬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종합이면 5억을 빼는 거고 별도면 80억을 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율은 1, 3, 5, 7 1에서 3%, 0.5에서 0.7%. 그래서 종2호 별리사 1357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세액이 나오겠죠? 세액이 나옵니다. 얘가 이제 과세표준. 요게 이제 세율이었으니까 쓸까요? 예, 세율. 얘는 과표, 과세 표준이었어요. 세율과 과표. 자, 그러면 얘는 그럼 뭐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이런 거 없느냐? 있지요. 얘도 있습니다. 재산세, 자, 이중과세 조정이 있어요. 이중과세 조정이다라고 하는 거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국에 만약에 나대지가 한 두 필지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근데 나대지가 어떤 거는 6억짜리 나대지고 어떤 거는 4억짜리 나대지고, 자, 얘는 이제 부산에 있었고, 자, 얘는 이제 광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땅은 부산에 있는 나대지는 부산에서, 그 다음에 광주는 광주에서 각각 재산세가 과세가 됐겠죠. 자, 그럼 이 두 개 합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이네? 자, 그럼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전체 요 10억 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재산세가 과세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얼마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억 원, 여기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가 되니까, 요것도 여기는 재산세만 과세가 되니까 문제 없지만 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과세되고 종부세도 과세되고 이중과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빼겠다? 여기서 요만큼은 차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 자,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뭘 뺐나요? 1세대 1주택자에 혹시라도 해당하게 되면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감을 하는 건 아니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래요. 자,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연령에 따른 공제, 그 다음에 보유기한에 따른 공제. 얘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그냥 산출세 그대로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상한선이냐? 요 상한선 있어요. 얘는 대신에. 예, 상한선은 있는데, 자, 상한선은 몇 프로? 150%다라고 하는 거예요. 150%.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주택에 대한 상한선 설명을 안 들었었는데, 주택, 법인은 또 더더군다나 상한선도 없습니다. 야, 그럼 법인 토지인 경우에는 개인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법인 주택인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6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게 없다. 그냥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자, 또. 그렇죠. 그 세율도 0.6에서 3.0, 0.1.2에서 6.0이 아니라 무조건 3.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상한선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주택에 대한 것만 그래요. 근데 토지에 대한 건 개인이나 법인이나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법인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것들은 주택을 소유할 경우만 그렇지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것도 그리고 상한선은 종합이든 별도든 간에 똑같이 150%입니다. 되죠? 자, 다음에는 이제 비과세인데 이 비과세는 그냥 재산세 비과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땅은 종부세도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오, 심플해. 그죠? 재산세 비과세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종부세도 비과세가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납세 절차죠? 납세 절차. 자, 얘도 무슨 징수? 예, 보통 징수. 보통 징수예요. 예, 보통 징수.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지 징수라고 하는데, 자, 얘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예, 원칙이에요, 원칙. 자, 원칙이고, 자, 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한은 언제였어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고지서로 보내면 얼마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뭐 요건 아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세금이 너무 조금 나왔다. 깎아주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얘는 없어요. 얘는 대놓고 세금을 많이 매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해봤더니 조금 나오네? 없어요. 그런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까 뭐가 있었죠? 전부 다. 취득세는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치산세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6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꾸로 6천 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얼마?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것도 안 받죠.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얘는 없어요, 그런 거. 대신에 많이 나오면 뭐는 있다? 분납은 있어요. 분할 납부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얼마냐면 250만 원 초과 시에는 분납이 가능한데, 자, 얘는 중요할 게 재산세는 아까 우리 2개월이었잖아요. 얘는 6개월. 이게 좀 달라요. 얘는 6개월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재산세가 만약에 자 나온 게 400만 원 나왔다고 칠게요. 400만 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 400만 원이 나오면 두 개로 잘라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건 똑같아요. 뭐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 초과, 그다음에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50% 이하.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고, 만약에 종부세로 400이 나오면은 납기 자체가 12월 15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12월 15일 날 나는 250만 원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250만 원. 자, 그 다음에, 자, 1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산세는 아까 2개월이었죠. 근데 얘는 6개월. 그럼 언제예요? 6월. 예. 6월 15일.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는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기는 합니다. 너무 좀 그렇죠? 그렇죠? 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납은 된다, 안 된다? 물납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요게 이제 끝이에요. 자, 이제 교재를 볼게요. 교재로. 자, 515페이지에 보시면 515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보겠습니다. 종부세. 자, 2번에 보시면 2번에 납세 의무자 볼게요.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즉 재산세를 내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다음에 1, 2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이하는 곧 지우세요. 요건 정오표에 있었죠. 뭐 신탁 어쩌고 등 지우세요. 자, 종합합산은 얼마? 전국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5억 초과하는 사람, 별도는 얼마? 80억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보시게 되면 쭉 서 있는 게 사실은 요 얘기예요. 전국 합산해서 5억을 차감해서 95%를 곱해라. 전국 합산해서 80억을 공제한 다음에 95%를 곱해라. 뭐 이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세율 보겠습니다. 세율. 종합합산은 얼마? 1%에서 3%. 그래서 종이요, 변리사, 1357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종이요, 변리사, 1357. 자, 별도 합산은 몇 프로? 0.5에서 0.7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것도 똑같고, 자, 세부담의 상한 볼게요.
몇 프로? 100분의 150이죠. 100분의 150. 근데 이때도 100분의 150을 적용을 할 때는 종부세끼리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유세 전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보유세 전체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 항상 재산세하고 자, 그다음에 종부세를 합한 금액과 서로 비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도에 이거 두 개 합한 금액, 올해 두 개 합한 금액.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과세는 됐고요. 자, 이 517페이지에 이제 납세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절차. 그림 보면 각 시장, 각 군수, 각 구청장이 자료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냅니다. 각 시장, 각 군수, 각 구청장이 뭐 한 사람이죠? 재산세, 그쵸. 재산세 과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료를 국가로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세금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통보해요? 그쵸. 국세청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세무서장, 세무서별로 쫙 뿌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번에 보시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납세무자가 개인인 경우에요. 자, 그럼 항상 어디예요? 주소지. 그쵸?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납세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은 주소지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가 되겠죠.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어디? 세무서에서. 네, 세무서에서. 자, 과세 기준일은 똑같습니다. 얘도 언제? 매년 6월 1일.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원칙이에요. 자, 거기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결국 얘도 고지서로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결국은 6월 1일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렇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보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4번 요게 다른 세금에서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경우 부가공지징수부는 없던 것으로 합니다. 자, 이거 요 얘기예요. 고지서로 요렇게 이때까지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나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고지서 뭐 하면 된다? 찢어버리면 되고 내가 이때까지 신고하면 고지한 건 없던 걸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선 그래? 신고납부 했다 이거지. 너 잘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를 잘 했으면 괜찮은데 신고를 좀 과소하게 했네? 이러면 그럼 과소신고가산세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서로 날라온 거 그냥 내면 제일 끝난 거지만 괜히 신고 납부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뭔가를 잘못했다. 자, 이러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확실히 있지 않으면은 요거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가산세에는 사실은 우리 두 종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두 종류. 자,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었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거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하루당 10만 분의 25 요거잖아요. 그렇죠? 요건데 잘 들으세요. 원래는 고지서를 날라온 거를 만약에 안 냅니다. 그 날라온 거 안 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조세청론에서 배웠던 걸 할 거예요. 고지서로 날라온 거 안 내게 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붙죠? 고지징수 가산세가 일단은 3%가 붙고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붙지만 국세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대로 붙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냥 붙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고지서로 날라온 거 안 냅니다. 그러면 일단 3% 붙고 시작하고 매일매일 10만 분의 25가 붙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과소신고했어요. 그럼 뭐가 붙는다? 그렇죠.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과소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과소 납부한 분에 대해서는 요게 붙겠죠. 그죠? 자, 근데 내가 신고 납부를 안 했다라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는 과세가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가산세 중에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 중에서 몇 가지가 이제 요거예요. 특히 주의할 거. 신고 납부를 선택을 안 했고 고지서로 날라온다고 하면 난 원래 당연하게 하게 한 거죠. 근데 무신고 가산세가 과세가 될 일은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종부세는 신고 납부를 의무를 만약에 과소신고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다. 맞아요. 맞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 이해하시겠죠? 신고 괜히 잘못하면 요 두 가지가 붙을 수는 있어도 신고 안 했다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칙이 뭐니까? 고지징수니까. 그쵸? 기초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요걸 미리 그냥 알고 넘어가시자고요. 그쵸? 이렇게.
자, 다음에 분할납부 봅니다. 자, 대상금액 얼마 초과해요? 250만 원을 초과를 합니다. 자, 근데 언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건 그냥 요거 똑같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가서 요거 두 개로 갈라주세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2개월, 6개월. 굉장히 크죠?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부세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챕터 2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세는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나중에 처음에 이제 양도세 신고할 때 앞에 잠깐만 좀 언급만 하고 그냥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이렇게 뭐 출제 비중이 많이 높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해가 있고 안 나오는 해가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세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그냥 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할게요.